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이브의 정열의 리제가 팬아트에 관해가지고 야하기만 한 거는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털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리제가 팬아트에 관해가지고 발언을 한 게 논란이 터졌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리제가 팬들이 그려준 이제 팬아트를 보면서 야하기만 한 거는 안 된다, 뭔가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 야하기만 한 거는 반응을 안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털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자, 일단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팬아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팬아트가 뭐냐면은 팬들이 그려주는 그림을 팬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팬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팬심으로 그리는 게 팬아트예요. 팬들의 자유로운 창작이고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린 팬아트에 내 오시가 반응을 해주면은 기쁜 일이고, 반응을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팬들의 자유로운 창작에 오시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팬들의 자유로운 창작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버튜버께서 팬아트의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뭐 일반적인 가수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팬아트가 없어도 그만이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팬아트를 그리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게다가 연예인이면 화장하고 미용실 가고 옷 갈아입으면 되지만은,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신의 상을 만들려면 돈이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버튜버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팬아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뭐 썸네일 만들고 이러려면은 그림이 필요한데, 그 그림을 다 돈 주고 의뢰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활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들은 팬들이 그려주는 팬아트를 우리가 활동해서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문화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버튜버께서는 이런 활동에 필요한 일러스트를 팬들한테 의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아트라고 올려주잖아. 그러면 공짜로 그걸 갖다 쓰는 방식이 버튜버께서는 널리 퍼져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점점 버튜버들이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팬아트 그려주면 너무 예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애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도 하기 싫은지 니들이 팬아트 그려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공짜로 활동하는데 쓰는 거에 동의했다고 간주하겠다, 이런 문장 하나 딱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써. 옛날에는 댓글 달고 이거 써도 될까요 이렇게 예의상 부탁을 하거나 그랬단 말이야. 이제는 그딴 것도 없이 그냥 갖다 쓴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오시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요런 이제 싸가지 없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그린 건 아닐 텐데, 요즘 버튜버들이 진짜 오질나게 싸가지가 없어지기는 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리제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보다는 한국식 활동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강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강지 활동 방식대로 소속 버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은 치지직에서 하고 유튜브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키리누키 해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에는 썸네일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썸네일러를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썸네일을 제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한국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는 딱히 팬아트에 의지하지도 않고 팬아트를 이용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들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중에 한두 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썸네일러를 고용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돈 써가지고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유튜버들이 활동했던 그 방식 그대로. 왜? 강 사장이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딱히 팬아트 의존하는 활동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든 말든 안 그려주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아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가리 쳐 터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한국에서 굉장히 팬아트로 인해가지고 시끌시끌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냐, 루리앱의 공식 버튜버로 데뷔했었던 랑국루리가 있었거든. 이 아줌마가 데뷔하자마자 저지른 사건이 뭐였냐면은, 루리앱에서 공식 버튜버가 나오니까 루리앱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모델링 공개되자마자 팬아트를 빨리 그려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관심받을
생각에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정작 데뷔한 아줌마가 이 팬아트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왜 자기 캐릭터로 수영복을 입힌 팬아트를 그렸냐, 꼭 이딴 걸 그리셔야겠냐, 본인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피를 오지게 싼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팬들이 뭐라 하니까 나중에 병원 의사랑 합방을 취하면서 요런 식의 팬아트는 고소되냐 이래버린 거야. 그랬더니 변호사도 고소된다 요딴 개소리 하면서 아가리를 쳤털고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요 방송을 보면서 고소하라고 했거든. 근데 고소 안 하더라고. 여튼 페미들은 진짜 버튜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이 루리앱에서 공식 버튜버로 데뷔한 애가 이런 식의 페미인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왜냐면은 루리앱은 원래 대한민국 최고의 오타쿠 커뮤니티야. 거기 있는 애들은 진짜로 이상한 애들 많거든. 오타쿠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오타쿠라고 말하면은 오타쿠 아닌 애들 많거든. 오타쿠라는 거는 원래 그냥 애니 좀 본다고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최소한 피규어가 한 3, 40개는 있고 캐릭터 목소리만 들어도 성우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오타쿠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애니 보는 찐따들이 오타쿠라고 한단 말이야. 오타쿠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오타쿠라는 거는 하나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오타쿠들을 그냥 애니 몇 번 봤다고 너 오타쿠야?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이가 없다 라는 거야. 그런데 옛날부터 루리앱에서는 막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프라모델이라든지 진짜 오타쿠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 자기들의 덕력을 자랑하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국내에서도 야 이건 좀이라고 생각했었던 뭐 다키마쿠라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구비하고 오빠이 마우스패드 이런 거 일본 가서 사왔다면서 자랑하는 놈들이 모이는 곳이 루리앱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타쿠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했어. 얘네들 소아성애자고 변태들이라고.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더 인식이 나빴겠어. 그쵸?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공식 버튜버가 그런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팸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데뷔를 시킨 거라니까 운영진이. 그쵸? 어쨌든 이 팬아트에 관해가지고는 아가리를 안 터는 게 맞아요. 실제로 과한 노출의 팬아트를 불편해하는 버튜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과한 노출의 팬아트를 싫어하는데 누구는 욕 처먹고 누구는 욕 안 먹거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쿠아도 야한 일러스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야한 일러스트는 좋아요 안 눌러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욕을 안 먹어. 왜? 여자애가 야한 거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반대로 스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야한 거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욕 오지게 쳐먹어. 왜? 남궁루리보다 먼저 일본에서 스이세이가 꼭 이딴 거 쳐그려야겠냐, 왜 꼭 수영복 그림을 못 그려서 안달이냐, 이런 거 좀 그리지 마라 이랬다가 욕 쳐먹고 죄송하다고 대가리 박았거든. 근데도 여전히 저런 식으로 노출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 호로라이브 단체 복장에 연습복 받았을 때도 자기 혼자 검은색 타이츠로 배꼽 다 쳐가려가지고 논란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팬아트는 아가리 쳐 담으시기 바랍니다. 팬미티 자꾸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팬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남이 그림을 그리는 자유로운 창작에 왜 아가리를 쳐 터냐고. 그쵸? 게다가 리제 같은 경우에는 노팬티 의상 쳐입고 있으면서 왜 자꾸 이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쵸? 자, 그래가지고 리제는 언제 피살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성공한 팸이긴 해요. 그 삼엄한 강지에 팸이 검증망을 뚫고 데뷔까지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팸이란 거 들켜도 해고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상 데뷔하니 이제 팸이란 거 들켰지만은 여전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팸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초 커뮤니티를 신나게 하는 걸로 보여요. 정열, 드릉드릉, 뚝스딱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시한폭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와 명예, 인지도 이런 걸 못 얻었잖아. 아직은 부족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는 참고 굽신거리거든. 근데 슬슬 먹고 살만하면 딴 맘을 품게 된단 말이야. 아이리, 칸나, 헤비처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수 치는 애들이다 보니까 강 사장이 페미를 오질나게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실제로 유메 퍼센트 1기생 A씨랑 걔네들 때문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다 보니까 강 사장이 페미 개 싫어하는데 그 강 사장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연기를 잘해가지고 일단 들어오고 나서 들켜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게다가 강 사장 입장에서는 저기 유메 퍼센트 1기생뿐만 아니라 칸나 2사한테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 사장의 통수를 칠 애로는 아마 리제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